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에어컨 켜기가 부담스러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선풍기만 켜놓으면 시원하긴 한데 뭔가 아쉬워. 특히 요즘 같은 무더위에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풍기만으로도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전기요금은 에어컨의 10분의 1도 안 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이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여름 전기요금이 3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에어컨 없이도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12가지 비법을 모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방법,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풍기 냉각 효과의 과학적 원리. 먼저 선풍기가 어떻게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지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선풍기는 실제로 공기 온도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발 냉각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이 바람에 의해 빠르게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이때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대류 효과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우리 몸 주변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공기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뇌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보내서 실제보다 더 시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선풍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선풍기 위치와 각도 최적화. 선풍기의 위치와 각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비법입니다. 선풍기는 사람을 직접 향하게 하는 것보다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벽에 바람을 보내면 공기가 순환하면서 방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1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공기 순환이 잘 안됩니다. 각도는 약간 위쪽을 향하게 하세요. 15-30도 정도 위로 향하게 하면 공기가 천장에 부딪혀서 방 전체로 퍼집니다. 회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회전시키면 공기 순환이 더 잘 됩니다. 여러 대의 선풍기가 있다면 하나는 창문 쪽에서 밖으로 바람을 보내고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서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강력한 공기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음과 차가운 물 활용법. 두 번째 비법은 얼음과 차가운 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선풍기 앞에 얼음이 든 그릇을 놓는 것입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차가워진 공기가 나옵니다. 이때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선풍기 앞에 걸어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페트병을 얼려서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넣고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으면 오랫동안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어요. 분무기로 공기 중에 물을 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미세한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단, 너무 많이 뿌리면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냉동실에 넣어둔 차가운 물병을 몸에 대고 있으면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더욱 시원합니다. 창문과 커튼 활용 전략. 세 번째 비법은 창문과 커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쳐서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세요.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에 가장 뜨거우니 두꺼운 커튼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에는 바깥 공기가 시원해지니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시키세요. 이때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고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맞바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창문은 열고 반대편 창문도 열어서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하세요. 이때 선풍기로 공기 흐름을 도와주면 더욱 시원합니다. 커튼 색깔도 중요합니다. 밝은색 커튼이 햇빛을 더 잘 반사해서 열기를 막아줍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색 커튼은 열을 흡수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중 커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바깥쪽에는 차단 효과가 좋은 두꺼운 커튼을,
안쪽에는 얇은 커튼을 달아서 열기를 이중으로 차단하세요. 물과 습도 조절법. 네 번째 비법은 물과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단, 너무 많이 뿌리면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화분에 물을 충분히 주고 선풍기 근처에 놓으면 식물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특히 넓은 잎을 가진 식물이 효과적입니다. 세면대나 욕조에 찬물을 받아두고 선풍기 바람을 보내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가습기를 차가운 물로 채워서 사용하면 습도 조절과 함께 온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습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래가 마르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고 적당한 습도도 유지해줍니다. 몸을 직접 시원하게 하는 방법. 다섯 번째 비법은 몸을 직접 시원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찬물로 샤워하거나 세수를 자주 하세요. 특히 손목, 목, 발목 등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는 부위를 차가운 물로 식히면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매우 시원합니다. 발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을 시원하게 하면 전신이 시원해져요. 얼음 주머니나 차가운 물병을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대고 있으면 빠르게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음물, 차가운 차, 시원한 과일 주스 등을 마시면 몸 안에서부터 시원해집니다. 면 소재의 얇고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어서 시원합니다.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이 공기순환에 좋습니다. 선풍기 성능 극대화 방법. 여섯 번째 비법은 선풍기 자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 날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이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꼼꼼히 청소해주세요. 선풍기 뒤쪽에 얼음팩을 붙여두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더 시원해집니다.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전용 홀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선풍기 앞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물이 증발하면서 나오는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수건이 마르면 다시 물에 적셔서 걸어두세요. 여러 대의 선풍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더 강력한 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를 밀어내고 다른 하나는 공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배치하세요.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서 밤에는 약하게, 낮에는 강하게 설정하면 전기도 절약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안 열기 차단법. 일곱 번째 비법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열을 줄이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고 컴퓨터나 TV는 필요할 때만 켜세요. 특히 백열 전구는 열이 많이 나니 LED 전구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열기도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열이 적게 나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요리 후에는 즉시 환기를 시키세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마세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서 냉장고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옥상이나 베란다에 물을 뿌리면 복사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은 열을 많이 흡수하니 물을 뿌려서 식혀주세요. 단열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붙이거나 문틈에 틈막이를 설치하면 외부 열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연 냉각 시스템 만들기. 여덟 번째 비법은 자연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하나 반지하 공간을 활용하세요. 지하는 자연적으로 온도가 낮으니 낮에는 지하에서 시간을 보내고 선풍기로 지하의 시원한 공기를 위층으로 끌어올리세요. 나무 그늘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 밖에 나무가 있다면 그 그늘을 최대한 활용하고 없다면 차양막이나 파라솔을 설치하세요. 물의 증발 냉각을 이용한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큰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젖은 수건을 올린 다음 선풍기 바람을 보내면 간이 에어컨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밤 시간대의 시원한 공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새벽 4-6시경이 가장 시원하니 이때 창문을 열고 선풍기로 시원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세요. 옥상 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을 만들면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넝쿨 식물로 벽면을 덮으면 효과가 큽니다.
시간대별 선풍기 활용법. 9번째 비법은 시간대별로 선풍기를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창문을 열고 선풍기로 바깥의 시원한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이니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커튼을 치고 선풍기는 약하게 틀어서 공기 순환만 시켜주세요. 한낮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선풍기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얼음이나 차가운 물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해가 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선풍기로 환기를 시키세요. 이때 맞바람을 만들면 더욱 시원합니다. 밤에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새벽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세요. 너무 강하게 틀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10번째 비법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선풍기는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전기요금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DC 모터 선풍기를 사용하면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AC 모터보다 전력 소비량이 50% 이상 적고 소음도 적습니다.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잠들기 전에 타이머를 설정하면 밤새 켜둘 필요가 없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선풍기를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에어컨 한 대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습니다. 효과적인 공기 순환을 위해 여러 대를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인버터 기능이 있는 선풍기를 선택하면 풍량 조절이 세밀하게 가능해서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선풍기 사용하기. 11번째 비법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직접 몸에 오래 맞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회전 기능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바람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 때는 선풍기를 몸에서 멀리 두고 약하게 틀어주세요. 너무 가까이 두면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같은 민감한 부위에 직접 바람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할 수 있으니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마지막 12번째 비법은 정전이나 선풍기 고장 등 응급 상황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정전이 되면 배터리나 보조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세요. 미리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가 고장나면 수동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종이 부채를 사용하세요. 효과는 떨어지지만 임시 방편으로는 충분합니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목이나 이마에 올려두면 체온을 빠르게 낮출 수 있습니다. 얼음이 있다면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창문을 모두 열고 자연 바람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맞바람이 불도록 창문을 조절하고 문도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 하세요. 지하나 반지하 또는 건물의 가장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보통 북쪽이나 그늘진 곳이 더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으로 시원하게 지내는 12가지 비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첫째, 선풍기 위치와 각도를 최적화하고, 둘째, 얼음과 차가운 물을 활용하며, 셋째, 창문과 커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넷째, 물과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다섯째, 몸을 직접 시원하게 하고, 여섯째, 선풍기 성능을 극대화하며, 일곱째, 집 안 열기를 차단하고, 여덟째, 자연 냉각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홉째, 시간대별로 선풍기를 다르게 활용하고, 열째, 에너지를 절약하며, 11째, 건강하게 사용하고, 12째,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이 방법들을 모두 활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고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